안녕하세요. 마술하다 야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김정명 씨가 번역한 책 어느 타짜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책을 조금은 기대를 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김정명 씨는 마술책이란 카드 관련 서적을 꾸준히 소개해온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카드 마술, 도박 기술, 타짜 문화와 연결되는 책들을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이 책도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마술사가 읽으면 꽤 흥미로운 책이겠구나. 카드 기술이나 도박 마술 쪽으로 뭔가 건질 만한 게 있겠구나. 마술과 도박의 접점에 있는 책이겠구나.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마술책은 아닙니다. 카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 루틴을 얻을 수 있는 책도 아니고 현대 마술 공연에 바로 적용할 만한 내용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100년도 더 전에 미국 도박판과 그 사기꾼의 세계를 다룬 회고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책은 마술책으로 기대하면 약간 아쉽습니다. 하지만 도박, 사기, 타짜, 인간심리, 그리고 갬블링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나름대로 읽을 만한 지점이 있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타짜의 고백의 원제는 The Confessions of a Conman 이라는 건데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기꾼의 고백 정도가 됩니다. 국내 제목은 어느 타짜의 고백으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독자한테는 이 제목이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타짜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떠올리는 현대적인 도박꾼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세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미국이에요.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서커스판이 있고 떠돌이 도박판이 있고 허술한 법망가, 지역 권력, 바람잡이, 사기꾼, 공범들이 얽혀있는 세계입니다. 카드 기술을 잘하는 사람이 도박판에서 이기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속이는 구조 전체를 보여주는 책에 가깝습니다. 물론 카드 이야기도 잠깐 나와요. 마크드 카드, 쓰리카드 몬테, 도박판에 속임수 같은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읽기에 완전히 상관없는 책은 아닌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책의 중심이 카드 기술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손기술을 어떻게 연습하는지, 관객을 어떻게 속이는지, 루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현대적인 마술 관심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 책은 오히려 사기꾼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믿게 만들고 돈을 잃게 만들고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서가 아니라 사기 도박꾼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하면서 기대했던 것도 아무래도 마술과 연결되는 지점이었는데요. 김정명 번역자의 이름이 붙어있고 책 제목에도 타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카드 마술 하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혹시 어드나세 쪽과 연결되는 책인가? 도박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인가? 마술사가 배울 만한 심리나 연출 포인트가 있나? 그런데 읽어보면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책은 마술사가 공부용으로 보는 책이라기보다는 오래된 도박과 사기 세계를 들여다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물론 책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도 있습니다. 마킹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크드 카드 이야기가 나오고 쓰리카드 몬테 이야기 나오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판을 짜는 방식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마술사 입장에서 눈길이 조금 가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 흥미가 이거 내 마술에 바로 써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속였구나. 도박판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만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을 속이는 데는 손보다 상황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았구나.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책을 마술 실용서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대신에 갬블링 역사와 사기꾼 심리에 대한 읽을거리로 보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카드 마술은 대부분 공연, 강의, 취미, 컨텐츠의 영역에 있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카드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고 공연이 아니라 사기이고 연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마술사는 보통 관객을 즐겁게 속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속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속임수의 구조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술을 배울 때 기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블리프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카드 컨트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속이는 구조는 손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술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관객이 어떤 생각을 하도록 판을 짜는 거니까요. 세 번째 장점은 마술과 도박의 거리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카드 마술은 역사적으로 도박 기술과 겹치는 부분이 많죠. 세컨드 딜, 바텀 딜, 스태킹, 컨트롤, 셔플 컨트롤 이런 것들은 마술에서도 쓰이고 도박 기술에서도 사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그 둘이 비슷하면서도 얼마나 다른지가 보여요. 마술은 속임수를 통해서 경이로움이란 걸 만듭니다. 도박 사기는 속임수를 통해서 손해를 만듭니다.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죠. 기술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점은 이 책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쉬웠던 점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현대의 독자의 입장에서는 거리감 있게 있어요. 이 책은 오래된 책입니다. 100년도 훨씬 넘은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감각과는 많이 달라요. 도박 환경도 다르고 사기 방식도 다르고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회 시스템까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특히 마술책을 기대하고 읽은 독자라면 더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쉬움은 마술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책 전체가 카드나 마술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카드, 몬텍, 마크드 카드 같은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책의 중심은 타짜의 삶과 사기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카드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 도박 기술을 연구하고 싶은 분, 공연에 쓸 아이디어를 찾는 분한테는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기대와 차이를 많이 느꼈고요. 마술책처럼 이 부분을 연습해봐야지, 이 부분을 촬영을 해봐야지, 이 대사를 내가 써봐야지, 이런 식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기대를 조금 바꾸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을 마술책으로 읽기보다는 마술과 도박이 만나는 주변부의 역사, 그런 에세이 정도로 읽으시면 나름대로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저희한테 새로운 카드 기술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람은 왜 속을까? 사람은 왜 뻔한 위험 앞에서도 욕심을 낼까? 기술보다 상황이 더 강력할 때는 언제일까? 속임수는 손에서 시작하는 걸까? 아니면 판을 짜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걸까? 마술과 사기는 어디서 갈라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마술사한테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마술도 결국에는 사람의 인식, 믿음, 기대, 착각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책이 그 질문에 대해 현대적인 언어로 친절하게 답을 주는 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오래된 이야기를 던져주고 독자가 그 안에서 생각할 거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취향을 조금 탈 것 같고요. 먼저 카드 마술 입문자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카드 마술을 배우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보다 먼저 봐야 할 책이 훨씬 더 많아요. 카드의 기본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기술서를 먼저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루틴을 배우고 싶다면 루틴 중심의 마술책도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마술의 연출을 배우고 싶다면 마술의 이론서라든지 혹은 대본 관련된 책 같은 게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댓글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술하다 야초였습니다.